과연 그러면 왜 이렇게 고성국 씨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까? 그거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어제 이 입장문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 공천 룰과 관련해서 이기는 룰로 바꾸겠다.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이기는 선거가 되도록 지역과 대상에 따라서 당신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 자, 그 녹취 내용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의 룰을 이기는 룰로 바꾸겠습니다.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이기는 선거가 되도록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습니다. 전략지역의 경우 공개 오디션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어 200만 책임 당원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네, 공천 룰과 관련해서 그동안 나경원 선거 이 대책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70대 30으로 바꾸겠다. 즉 당심 70으로 민심 30으로 바꾸겠다. 지금 현재는 이제 50대 50인데 그걸 70대 30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들 반발했습니다. 반발했더니 또 최고위원들도 다 반발했다고 그래요. 유일하게 찬성한 사람은 장동혁, 김민수 두 사람은 찬성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이걸 고집할 수 없으니 이제는 룰을 지역과 대상에 따라서 당심 비율을 조정하겠다. 자, 이거를 이제 중앙당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선 고성국 씨가 지난 9월 달인가요? 본인의 어떤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우파 4개 정당,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자유와 혁신당 이 전국에 후보를 내세면 국민의힘은 영남에선 이길지 몰라도 서울 충청권에서 못 이긴다. 우리는 이걸 무기로 국민의힘에 양보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단체장 자리가 230개 정도다. 그중 당선 가능한 지역 30개를 국민의힘이 양보하면 된다. 10% 양보하는 건데 그것도 못하느냐? 그러다 다 죽으면 국민의힘 손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30개를 달랍니다. 기초단체장 당선되는 지역에. 이걸 그때 대놓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죠? 결국은 입당을 했다는 의미는 제가 유추하면 뭐 이런 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그러니까 김재원이가 가서 아이고 입당 원서 써주시죠. 그래서 그냥 입당 원서를 떠받들고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상점 모시듯이 저렇게 입당 원서까지 준비해서 한 이유는 결국 고성국 씨가 그동안 입당을 하지 않다가 결국 이 이야기를 한 것은 30개 주는 거 아닌가? 자, 오늘 한동훈 대표가 SBS 이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지적을 한 겁니다. 본인이 어제 이 기자회견하고 난 다음에 당내 중진 의원들과 TK 쪽 의원들이 전화하다가 빗발쳤다는 거예요. 이거 뭘 하려는 거냐? 이거 이제 우리한테 공천권 빼앗으려는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상당히 반발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원래 국회의원들이 이제 TK 쪽도 그렇지만 구의원, 시의원들, 뭐 구청장들, 그다음에 시장들 공천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앙당이 다 가져간다고 그러네? 중앙당에서 그냥 알아서 비율 조절하고 그리고 30개 달라는 고성국이 입당했어? 그러면 이거 고성국한테 나눠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지적들 특히 김재원 최고는 본인이 경북도지사 나가려고 아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고위원직을 계속 가지고 나가면서 지금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셔온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 경북도지사 공천 주고 대신 저분한테 한 30개 떼어주고 그럼 이분이 30개를 어떻게 할까요? 요즘 뭐 김병기 의원의 지금 공천 뇌물 사건 많이 나오죠. 우리가 그 보시면 아마 상상이 가실 겁니다. 요즘 공정 가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시의원은 한 1억 정도, 구의원은 한 3천 정도. 옛날보다는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민주당의 공정 가격이라고 그래요. 시의원 정도 하려면 1억 정도,
거기다 경선 안 붙이고 단수 공천 하려면 좀 더 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지금 공정각이 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꽤 비싸겠죠. 자, 그래서 어제 이 장동혁 대표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뭐냐? 결국은 당선 가능한 지역에 예를 들어 이쪽 극우 세력들을 공천을 줘서 그 영향권을 하니까 아까 제가 조선일보 사설인 거기 보면 그 고성국 씨한테 중요 당직을 뭐 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글쎄요, 과연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굉장히 아마 앞으로 논란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청년 공천을 의무화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청년도 다 청년마다 다릅니다. 어떤 청년인가, 그냥 막연한 청년이 아니라 지금 이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는 청년은 윤어게인 청년이라는 저는 의미가 들어요. 그게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남동 대통령실 나올 때 학생들이 과자 믿고 막 엉엉 울고 했던 거 있죠. 그게 구성된 게 바로 자유대학이라는 모임이 결성이 됐습니다. 거기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친구가 박성재 전 MBC 사장의 아들입니다. 아주 이 좌파 쪽에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각 지역구에 이 자유대학 출신들 전부 다 만약에 공천을 준다. 뭐 이런 의미로 하면 뭐 신천지 쪽에 준다. 똑같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인데 청년도 청년 나름이잖아요. 다르잖아요. 윤어게인 청년들을 만약에 공천을 많이 준다라고 그러면 글쎄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막연하게 청년들에게 공천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자칫 그런 걸로 해석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장동혁 대표 오늘 인사한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로 비춰보면 자칫하면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어제 전한길 씨나 이 그라운드 씨 또 이 장동혁 대표를 세게 비판했더라고요. 왜 윤 대통령 지금 곧 1심 선고 나오는데 저거 하느냐, 뭔 이야기냐 하고 또 이 뭐 내부에서도 막 갈립니다. 찬반이 갈리긴 하는데 어쨌건 지금 고성국 씨는 굉장히 장동혁 대표를 밀어주고 있고 이 고성국 씨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멘토였습니다. 이 계엄 있게 한 데 대한 저는 상당한 영향. 이분이 지난 총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국민의힘 선거 져야 된다. 101석만 하면 된다. 공건하게 이야기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옛날에 18 운동했잖아요. 자유통일당 운동했잖아요. 자유통일당 돼야 된다. 그래서 비례대표는 자유통일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뭐 3석 한다고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1석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을 저렇게 막 가서 모셔와야 돼요? 국민의힘에서? 글쎄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뭔가 이 상황을 반전하게 했지만 실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실천이 결국 당을 점점 극우화로 만드는 그런 시도 아닌가라는 의문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만약 현장 기자였다면 근데 질문을 안 받으니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 징계는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본인이 이야기했던 그하고는 연대는 당내 사람하고 연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원래 넥타이를 주황색인가요? 그 개혁신당 넥타이를 메고 왔더라고요. 근데 개혁신당이 연대를 하겠습니까 지금? 물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깝깝할 겁니다. 지방선거에 1석도 못 얻으면 국고보조금도 줄어들 거고 뭐 당을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하고 싶지만 또 명분이 있잖아요. 근데 현재 장동혁 체제와 윤어게인 세력하고 손을 잡는다? 그럼 본인은 뭐 자멸의 길이죠. 뭐 손 잡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넥타이만 주황색 하더라도 그게 지금 결국 장동혁 대표의 구상은 나 이준석하고 손 잡았다. 그리고 한동훈은 쳐내고 그리고 얘하고 해서 그냥 윤어게인이나 고성국과 함께 가자. 뭐 이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글쎄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 같습니다. 결국 별로 좋지 않는 시나리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